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0.2%대 하락세 기록하면서 2,510선까지 내려와 있고 코스닥도 0.5%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다시 890선을 이탈하면서 88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주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아침 정도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향방이 또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고, 미국에서는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잭슨 홀 미팅, 8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내일 금통위가 있고 역시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러버 X,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일단은 숨죽여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역시 여전히 테마 관련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일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가려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상승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시간 제한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궁금증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그럼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DR텍과 이수앱지스, 포스코DX, 솔루엠, 지노믹트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미 소장의 픽은 CJ제일제당, 세종공업, CS베어링, 덕산네오룩스, 넥스트칩 이렇게 먼저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공개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픽부터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DR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윗꼬리가 나왔던 부분들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DR텍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진단 영상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직접 간접 방식의 딕텍터라든지 엑스레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치과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 유방암 진단 디텍터 그리고 의류나 동물 쪽 간접 방식 디텍터 방식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삼성 SDI와 2년 반에 걸쳐서 디텍터 최초로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DR텍이 이제 향후에 삼성이 헬스케어 로봇 시장 진출을 꾀하려고 하는 만큼 디텍터 수요도 이제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이 치과 시장에서 이제 디텍터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뭐를 볼 수 있냐면 해외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업체 거보다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145억 투자한 이런 이력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DR텍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DR텍을 소개해 주시는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김재님이 DR텍 지금 수익 중인데 그러면은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5,000원 근방 라인선이 지금 상장했었을 때 첫날 최고점인 가격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5,000원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시 이제 하락세를 맞고 매물을 다시 소화를 한 이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일단은 전고점이 넘어가는 이런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5,500원, 6,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고점 돌파를 하면 눌림목이 왔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00원을 넘을 수 있는가를 일단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재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첫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 제당입니다. 이 CJ 제당은 그 종합 식품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의 소재를 그 식품을 좀 만들고 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경기 방어주로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시장 흐름들 중에서는 음식료 쪽도 좀 강세를 나중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카카오 헬스케어와 그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당뇨 환자를 통한 식품과 또한 이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좀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헬스케어 사업적인 부분이 이 동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확대하면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3,44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2%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해외 식품 매출이 1조 3,104억 원으로 7%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해외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전사의 그 비용 절감 그리고 비주력 사업 매각 등을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재무 구조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 역시 식품 할랄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식료 업종에서 CJ 제일제당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이수 엣지스입니다. 이수 엣지스. 뭐 이제 예전에 많이 거래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름도 익숙하고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희귀 의약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2, 3일 전부터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나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셔병 치료제 에브서틴이 수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매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알제리와 첫 계약분이 상반기에 다 전량이 수출이 되면서 그 부분도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 달에 하반기 거와 내년까지 이제 2차 공급 물량이 계약을 추가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도 3분기에도 충분히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생산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역시 하반기로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이 3분기에 또 러시아 수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이제 비임상 시험을 완료를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바닥에서 이제 레벨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 앱지스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음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세종공업. 이 세종공업은 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사실상 그 연료 전지 차량 부품도 좀 생산 중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차 핵심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소 관련된 이슈를 부각받았을 때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미래차에 대해서도 뭐 12개 분야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13조 원 지원을 좀 밝혔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수소차와 미래차가 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 좀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차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현대차 하이브리드카의 그 배터리 자체 개발에서 BMA에 대한 핵심 협력사로서 5월에 좀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와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 현대차가 좋아졌을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전기차 위주에 따른 움직임보다도 하이브리드카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월 조정 시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지난 2월부터 사실상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네, 여기까지 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자리를 한번 잘 지지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장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가 되면서 네. 이 포스코 DX도 저점을 잡고 반등에 나섰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렇지만 눌림목이 더 나온다고 하면 저점 매수 기회로 꼭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IT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그룹사의 이런 이제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DX가 최근 들어서도 2차 전지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포스코 그룹사의 이제 공장들 그리고 제철소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공장들도 이제 자동화, 전동화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눌림목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매출이나 실적 부분, 영업이익 부분 55% 그리고 137%나 증가된 이런 실적에 대한 흐름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그룹사에서도 공장을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포스코 DX의 이런 향후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로봇이나 AI 이런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이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그 베어링 전문 업체고 주요 매출처가 미국 GE입니다. GE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한 거의 90% 이상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하반기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 제2공장을 좀 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때 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8,000개에서 14,000개 정도 14,000개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그 육상과 해상 풍력 수주 환경이 굉장히 좀 모두 좋았고 IRA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해상 풍력 쪽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 CS 베어링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 이제 8일까지 조정 받은 다음에 그 추세가 지금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요. 그 올라가는 시점 때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좀 길게 가보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로도 지금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점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네, 솔로엠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워낙 좀 좋고 시장에 뭐 경쟁자가 뭐 많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 사실 이제 이 전자 가격 표시기 요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파워 모듈이나 디지털 튜너 그리고 ESL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고요. 이 ESL인 전자 가격 표시기가 매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 업체가 과점 체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한민국의 솔로엠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2위까지 좀 등극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성장이 77%였다면 올해는 한 83%까지 성장 예상치를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36% 그리고 영업이익도 169%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상승 흐름들 계속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 쪽으로 매출 비중이 상승이 됐고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외에도 ESL 말고도 스마트폰 충전기 매출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로엠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덕산 네오룩스고요. 덕산 네오룩스. 네, 이 덕산 네오룩스는 그 OLED 소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주요 제품은 그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사용되는 HTL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그 17%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된다 하면은 하반기 때는 좀 실적을 매우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폰 15 초도 생산 지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 때는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4분기 때는 그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4분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하면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IT 기기 선 모델에 따라서 동사가 또 이제 블랙 PDL에 대한 채택이 될지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현재는 지금 이 동사가 지폴드만 일부 채택하고 지폴드만 지금 채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 역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형태도 매우 좋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 더와 소개시켜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5번째죠. 네,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노믹트리.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데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가격이 2배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종합암 진단, 조기 진단 업체입니다. 이제 지노믹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얼리틱시가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점이 됐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병원 내에서 얼리틱시를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새롭게 매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미 1차 의료기관 1,300개 공급처를 통해서 이제 검진 대상 200만 명 이상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노미트릭의 향후 성장성이 점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실손보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까지 등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크게 밀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좀 저가 매수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국내에서만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추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선언한 만큼 얼리틱시가 미국 임상도 준비를 중에 있으니까 땡.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노믹트리 한 번 더 강조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5번째 종목은요. 네,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이 넥스트 칩은 그 카메라, 그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반도체 그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ISP 그리고 AHD 그리고 ADAS 그러니까 차량 첨단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좀 자율주행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는 ISP 그러니까 이미지 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온세미와 협력을 좀 어느 정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럽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과 그 차량 카메라 그 카메라와 그리고 솔루션 분야에 대해서 협업 모델을 좀 구축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에 대해서 성장세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일본 협력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맺고 있어서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차량용 그 반도체 성장 수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10월에 그 첨단 그 자동차 관련된 차량용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부각될 수 있어서 정부 정책과도 좀 연관될 수 있고 또한 지금 차량용에 대해서는 좀 전장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그 제조업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전장 관련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넥스트 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지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요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시초에 상승 출발한 뒤에 낙폭이 조금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한 뒤에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지금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2,5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88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랩지노믹스 함께 살펴보시죠. 자회사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사자 등의 건강검진이나 의료 데이터를 모집해서 이 검사자가 어떠한 특정 질병에 취약한 게 있는지 아니면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지 등을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보험회사에 정보를 넘기는 그러한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든 건데요. 이 같은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랩지노믹스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AI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좋은 가운데 오늘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오늘 기사의 주인공이죠. 20%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다가 현재 구간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18%가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의료 AI 관련주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뷰노와 루닉 같은 경우에도 9%, 2%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연일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테마성 장세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맥신과 초전도체가 있는데요. 맥신과 초전도체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시소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쯤이면 진위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맥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량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와 신성델타테크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력 보여주다가 상승력을 다소 반납했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신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23%대 강세, 나인테크도 16%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한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2년 8개월의 기다림을 보상받는 영상이다라고 극상을 했는데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에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고요. 현재 구간에도 8%가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만 원 선도 무너진 채 현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참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설명해드리는, 제한 시간 동안 설명해드리는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되고요.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손절 라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이용하셔서 댓글 써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소개해 주실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엑셈과 나노브릭, 랩지노믹스, 이수페타시스, 펩트론 5가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종목은요. 펄어비스, 서울반도체, HK이노엔, 팅크웨어, 대원제약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 공개해드렸는데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개될 거고요.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엑셈입니다. 엑셈. 엑셈이 어제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뭐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밀려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밀리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도 수급이 좀 이제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뭐 상황에서 소폭 더 밀린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매수세 한번 좀 지켜봐도 좀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엑셈은 이제 IT 통합 성능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매출이 이제 전년 2분기보다 43% 증가를 했고 네. 일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가 실적이 올라간 이런 부분이 20곳 이상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AI 기반 플랫폼 2단계 사업이 이제 주요하면서 이제 2분기 매출에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상 상반기보단 하반기 쪽에 매출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종속 회사 신시웨이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신규 납품, 도쿄, 스미모토 이런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엑셈 6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6번째 종목 뭐죠? 네,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이 펄어비스가 지금 한 8% 이상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네.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인데 사실상 MMORPG에 대해서 검은 사막에 대한 좀 히트를 쳤던 기업입니다. 올해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는 것이 내년에 그 출시가 될 예정인 붉은 사막의 그 개발 완료가 올해를 좀 목표로 두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 출시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게임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도 돼야지만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다음 연도 때 게임의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기 위주로는 좀 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박스권 매매를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존 IP에 대해서도 라이브 서비스 사업을 좀 강화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제품 수명 주기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붉은 사막이 본격적으로 좀 잘 안착이 된다 하면은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게임주와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넥슨의 경우에도 그 데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그 워스턴 포스트에서도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이 그래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그 초밥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한 게임이 네. 자, 게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이 좀 더 나오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펄어비스 제안을 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사실 뭐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나노 신소재를 통해서 뭐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력 또는 전기력을 활용해서 이제 나노 소재의 특성을 발현시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브릭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현재 뭐 위조 방지나 정품 인증 라벨 그리고 뭐 바이오 분리, 뭐 시약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에 가까운 색이 구현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면적 필름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더 적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 나노의 신소재들이 뭐 가전, 가구, 자동차 그리고 건물의 내외 장재 이런 다양한 수요처에서 이제 이 납품이라든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저점 부근에서 꾸준히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3,500원 선이 좀 넘어갔지만 오늘은 소폭 좀 밀리면서 3,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인 흐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좀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노브릭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브릭도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 이 서울 반도체는 그 국내 최대 종합 LED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 자동차, 그리고 UV 등의 국내 최대 종합 그 LED 업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좀 OLED와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동사가 차량용 LED 쪽의 수요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차량에 봤을 때 뭐 기존의 그 차량 내부에 보면은 죄다 지금 디스플레이로 많이 진열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있지만은 OLED나 LED 쪽의 전장 부품과 같이 좀 연계된 기업들은 계속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자릿수 이상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실적은 자회사 투자분에 대해서 감소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는 못하긴 했지만은 이게 좀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현재 고정비 축소 및 비용 감축 등을 통해서도 3분기 실적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포인트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대폭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구간의 매수를 한다면은 상 10% 정도까지만 땡.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하실 말씀이 많아요. 자, 서울 반도체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종목은 뭐죠?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윗골에 좀 달면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5%, 64% 늘어난 실적이 조금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염기설 분석, 진단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에 개선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암 진단 서비스부터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됐어요. 17일 날 미국 클레어랩 QDX를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3분기에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분기 실적까지 좀 들어온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성장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제 제노코 어비에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료 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회사의 건강진단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보험사나 이제 금융사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에 대한 이런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기업 QDX를 인수를 한 부분들이 3분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인. 예, 이 HK 이노엔은 그 전문 의약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사실상 HB, NB 그러니까 푸드 쪽의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컨디션, 헛개수 어쨌든 그 음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지금 개발 중에 그 비소세포암 그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신약 개발 사업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그 치료제 시장 규모가 그 약 한 30조 원이 되는데 변이 치료 시장까지 규모를 좀 그 변이 치료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약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만 잘 안착이 된다 하면은 HK 이노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최종 후보물을 도출을 해서 임상 개발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향후 성장성을 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16일에는 이 동사가 한국 로슈와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도점 유통 및 그 공동 판매 협약을 좀 어느 정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2년간 그 조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유통을 담당할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까지 기대를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좀 전문을 하고 네. 있고, 뭐 이제 국내나 뭐 해외 합쳐서 이제 세계 공장과 연구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해외 생산 기지에는 미국하고 중국에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기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모멘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향후 성장, 그리고 뭐 챗 GPT를 통해서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필요한 이 GPU가 굉장히 쓰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도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인텔 등의 PCB를 좀 납품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인공 지능 관련된 이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고효율의 제품들, 고성능, 고기능의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PCB가 꼭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의 PCB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이 고다층 기판 MLB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더 많은 양을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MLB 시장에서 미국 업체 TTM에 이어서 2위 랭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한번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네, 이 팅크웨어는 차량용 블랙박스 및 지도 사업을 좀 주요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또 조정폭이 나오면서 다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또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139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00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원부자재 가격 안정 그리고 로봇 청소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뒷받쳐졌는데 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는데 자율주행 국제과제로 3건이 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HD 맵인 기업인 DMPO 그룹과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1월에는 BMW와 블랙박스 에이스 3.0에 대해서도 414억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블랙박스 사업도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모멘텀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뒤로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거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다시 받아줬고 지금은 좀 추세가 다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일단 16,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팅크웨어까지 자세하게 매수 타점까지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펩트론 말씀을 펩트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인벤티지 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실질적인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형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당뇨나 비만 치료제 PT403 그리고 PT404 이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왜냐? 주 한 번씩만 이제 지속형 주사제를 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지속 시간은 최소 4배 이상 늘린 제품이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좀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보노리스크의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펩트론의 이 제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A와 그리고 최근 1개월에서 2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1조 원대 이상도 가능한 이제 기술 수출이 성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T105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이런 치료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네릭 복제약 중에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이태건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대원제약이고요. 대원제약. 이 대원제약은 그 전문 의약품 제약 업체이기도 한데 호흡기 등의 여러 질환군에 대해서 전문 치료제를 좀 어느 정도 중심으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동사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이제 라파스와 함께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서 위고비 주사제를 그 마이크로 내용이 좀 많이 마이크로니트 패치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패치형 비만약에 대해서 일상 계획이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대원제약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오늘 좀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사가 SD 생명공학에 대해서 인수 그 입찰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좀 이슈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원제약은 지금 현 시점부터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M&A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지금 매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월부터 지금 기간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흐름들과 우상향 추세 전환이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종목에 말씀드렸던 펩트론 탑픽으로 펩트론. 제시를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전 고점이 45,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경고로 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 경고가 좀 풀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 소화하면서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가능하고요. 이제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대원제약이고요. 대원제약. 매수가는 현재가고 사실상 그 7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되는데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19,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구간만 잘 소화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목표가로 지정하시고요. 손절가는 15,700원 이하로 지정을 짧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펩트론과 대원제약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